수소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그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끓는 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을 가해서 액체 성분을 그 액체의 상태를 증기 상태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끓는 점이 수소 결합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세상 모든 만물에는 끓는 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화물. 그러니까 수소화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고, 여기에 그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뭐 그런 모든 형태의 물질들을 수소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하면 요 영향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선 여기에 있는 모든 화합물들이 다 수소가 결합되어 있죠. 이때 여기에 보시다시피 산소, 황,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염소, 질소인, 탄소, 실리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각각의 원소들은 다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쪽은 보시다시피 16족 원소에 대한 수소화물이고요. 이쪽은 15족에 대한 수소화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7족 원소에 대한 수소화물, 이쪽은 14족 원소에 대한 수소화물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그 원소들에 대한 그 족에 따른 수소화물의 끓는 점 분포가 우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각 족의 원소들이 또 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소 같은 경우는 16족 원소 중에 2주기, 그 다음에 뭐 탄소 같은 경우는 14족 원소의 2주기,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죠. 자, 이런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됐건 분자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올라가게 돼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아닌 쪽도 있지만 가장 그 보통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자, 같은 쪽에서 3주기, 4주기, 5주기가 될수록 그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분자량은 커지게 돼 있죠. 왜냐면은 뭐 수소보다, 그러니까 산소보다는 황보다는 셀레늄, 텔레늄이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수소화물의 분자량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성격은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요 보시다시피 끓는 점이 증가한다.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분자량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속성은 바로 분산력이 증가하는 거죠. 분산력이 분자 간 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역시 또 그 끓는 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분자 간 인력의 한 형태인 분산력이 분자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재밌는 건 바로 이것보다는 이쪽의 영역이죠. 예를 들면 H2O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몇 도예요? 뭐 도시로 표현하면은 100도씨인데, 지금 그래프는 켈빈 온도로 나와 있어서 뭐 373켈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근데 뭐 구체적인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경향성만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분자량이 커요, 분자량이 작아요? 분자량이 작죠. 그런데 H2O, HF, NH3 얘네들은 무슨 어떤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요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은 바로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당연히 CH4, 메테인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수소 결합 안 돼요? 이런 거는 수소 결합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성격을 하나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분자량 물질. 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보시다시피 주기가 커지는 만큼 이 분자량도 증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게 아닌 쪽이니까 분자량이 작다라고 할 수 있죠. 저분자량의 경우 보시다시피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나면 끓는 점이 아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2, HF, NH3 서로 자기들끼리 수소결합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요런 놈은 분자량이 작은데도 보시다시피 수소결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분자량인데도 이렇게 그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수소결합은 매우 큰 분자간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 분산력이 있고, 두 번째가 극성 분자간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분산력도 있고 극성 분자간 인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여기 수소결합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분자간 인력이 되는데,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이 분자간 인력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이 작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요 H2, HF, NH3처럼 수소결합을 할 수 있게 되면 예상과는 달리 끓는 점이 아주 올라간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고분자량이 되면요, 수소결합이 아니라 그냥 분산력 때문에라도 녹는 끓는 점이 아주 올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그럼 여러분 플라스틱의 상태가 뭐예요? 예를 들면 수소결합을 하는 H2O 같은 경우도 상온에서 상태는 그냥 액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상온에서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바로 고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온에서 상태가 고체라는 얘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물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지 않아도, 수소결합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고분자량의 경우는 이것도 참고 하나 해두셔야 되는데, 고분자량의 경우는 자, 어떻게 된다? 하이드로진 본딩이 없어도 분산력이 매우 커서 어떻게 끓는 점이 아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 여기에 있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적용되는 거다? 주로 저분자량 물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들은 이런 분자간 인력들이 잔뜩 섞여 있겠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묻는 문제는 항상 저분자량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분자량이 커지면 수소결합도 중요하지만 분산력도 억수로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오히려 수소결합보다 분산력이 더 중요하게 적용해서 끓는 점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로 묻는 것들은 항상 요 세 개, 이 저분자량 물질에 대해서만 그렇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분자량 물질의 끓는 점에 이제 수소결합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끓는 점에 수소결합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앞서는 그 수소결합이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수소결합은 주로 저분자량 물질의 수소결합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고분자량이 되면 수소결합보다는 분산력이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그래프상에서 또 뭐를 하나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수소결합을 하냐 못 수소결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저분자량이냐 고분자량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소결합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끓는 점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바로 어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많은 데이터가 다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만 특히 여기에 있는 HCl, HBr, HI 요 관계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또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Cl, HBr, HI 요 세 개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 여기에 있는 경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HBr, HI 요 두 개만 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HBr, HI에 대해서 서로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 우선 당연히 요 둘은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이 안 돼요? 요 둘은 수소결합이 안 되죠. 수소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FON의 이 전기음성도 3대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분자와 이런 분자는 수소결합이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비교를 하는데 이 둘의 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둘 중에 어디가 극성이 더 크고 극성이 더 작을까요? 바로 브로마이드 쪽이 극성이 조금 더 크고요. 아이오다인 쪽이 극성이 작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바로 전기음성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브로마이드의 전기음성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한 2.9 정도고요. 아이오다이드의 전기음성도는 2.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아무래도 브로마이드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수소로부터 전자를 조금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어서 이 HBr과 HI에서 각각 나타나는 부분 전하는 HBr은 0.12 플러스 0.12 마이너스 아이오다이는 0.06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숫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경향성에 의해서 브로마이드와 아이오다이드를 비교했을 때 브로마이드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극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바로 예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한번 써봤는데 이 데이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둘 중에 이쪽이 더 극성이 크거든요. 근데 분자량은 어디가 더 커요? 둘 중에 이쪽이 더 크죠. 왜냐하면 브로마이드보다는 아이오다이드가 한 축이 더 큰 원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분자량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끓는 점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죠? HBr하고 HI 중에서 어디가 끓는 점이 더 높습니까? 보시다시피 HI가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누구하고 누구 관계가 상당히 더 크게 나타납니까? 바로 분자량과 끓는 점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극성이 클 경우에도 사실은 끓는 점이 큰 경우가 있지만 보시다시피 극성하고 분자량이 경쟁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분자량이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성격이 서로 충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둘 중에 여기가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실험 데이터가 이게 뭐냐면 개념이 충돌하는 경우는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요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 개념들 중에서 더 우세한 요인이 뭐냐를 이렇게 실험 데이터로 판단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극성보다는 분자량. 그리고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분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분자량 물질 중에 수소 결합 때문에 끓는 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끓는 점에는 무엇이 큰 영향을 주고 분산력이 그러니까 분산력과 분자량이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게 보시다시피 극성과 충돌을 이룰 경우에는, 충돌이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분자량과 분산력이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또 종종 문제 같은 데서 그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내용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수소결합이 그 분자의 끓는 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그 분자의 끓는 점에 큰 영향을 더 우세하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수소결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분자량과 분산력이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소결합은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수소결합과 관련된 그 뭐 기출문제나 응용문제 등이 억수로 많습니다. 별의별 영역에 따라서 뭐 수소결합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 수능에서 출제됐던 녀석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이죠. 그 그림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의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2O, HF, NH3, CH4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문제에서는 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l, HBr, HI는 또 묶어서 나라고 했네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뭐 이제 또 다른 그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뭐 요런 패턴과 요런 패턴에서 끓는 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묻는 문제인데, 뭐 우선은 끓는 점이 이렇게 도시 온도로 나와 있네요. H2O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죠. 자, 그러면 관련돼서 이제 기억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가 패턴에서 끓는 점을 이 비공호 전자쌍 어쩌고 저쩌고랑 관련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H2O 같은 경우는 비공호 전자쌍이 몇 쌍이 있죠? 보시다시피 한 쌍, 두 쌍이 있죠.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HF에서는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네요. 그 다음에 NH3에서는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에서는 탄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예 없잖아요.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비공호 전자쌍이 빵, 하나, 세 개, 둘. 그러니까 그거하고 끓는 점이 증가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관계 없지요. 오히려 HF가 비공호 전자쌍이 더 많은데 산소는 비공호 전자쌍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끓는 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기억 선택지는 루이스 구조만 그려봐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틀렸죠. 그럼 사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있는 메테인은 여기에 있는 이들에 비해서도 당연히 저 분자량이고요. 그러니까 저 분자량 패턴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이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얘는 아예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소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요 네 개는 분자량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이 같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분자량이 근사적 범위에서 같다라고 할 때 요 HF는 수소결합이 불가능한 거고, 요 메테인은 수소결합이 불가능한 거고, 그것에 비해서 여기 있는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수소결합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공호 전자쌍 개수랑 연결지어 보려 했으나 여기서 오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패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HF하고 NH3는 보시다시피 한 분자당 최대 수소결합 개수가 몇 개예요? 한 번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H2O는 어떻게 돼요? 한 분자당 최대 수소결합 개수가 몇 개였어요? 2개라고 했죠.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H2O가 수소결합과 관련된 가장 최적의 분자,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갖춘 분자가 H2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요렇게 H2O는 보시다시피 요렇게 수소 결합을 통한 어떤 구조를 잘 이룰 수 있어서 끓는 점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확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둘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나 H2O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수소 결합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요 둘에 비해서 요 차이 때문에 H2O의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또 한 분자당 최대 수소 결합 2개고 한 분자당 최대 수소 결합 1번인지는 앞선 강의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거나 요런 차이로 이제 선택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비공호전자쌍 개수가고 바로 끓는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기억 선택지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긴 하지만 이 수소 결합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사실까지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선택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여러모로 공부를 잘 해둬야 되는 주제인 것 같죠. 이 문제의 니은 선택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제가 아주 또 강조했던 이 HCl, HBr, HI의 경향성에 대한 선택지가 이제 니은에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얘네들에 대해 문제에서는 조금 생뚱맞다고 할까요? 보시다시피 분자의 어떤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HCl, HBr, HI 다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죠. 왜냐하면 수소나 염소나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다 비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얘네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우선 얘가 1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1이 갈수록. 왜냐하면 수소의 원자 반경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오다인, 브로마이드, 염소 어떻게 돼요? 좀 더 사이즈가 작아지는 원소 쪽이죠. 이쪽이. 그래서 얘는 5주기, 4주기,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이 원자 반경이 작아지면서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1이 갈수록 극성도 커지죠. 그 얘기는 앞선 얘기에서 했었죠.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비교하면 전김송도가 브로마이드 크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의 극성이 크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염소 쪽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성입니다. 왜냐하면 또 브로마이드보다 이 염소의 극성이 조금, 염소의 그 전김송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요보다는 요거보다는 여기서 전김송도 차이와 그 다음에 극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HI에서 HCl 쪽으로 갈수록 보시다시피 결합 길이도 짧아지고 결합력도 세지고 극성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와 별개로 끓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1이 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끓는 점 증가 패턴하고요, 결합 길이, 결합력, 그 다음에 극성하고는 서로 상반된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끓는 점 증가,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번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나에서 나타나는 끓는 점 증가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 바로 1이 갈수록 분자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분자량 증가와 함께 분산력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산력과 분자량의 증가 때문에 HCl, HBr, HI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극성하고 반대 경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극성은 이쪽이 더 커지는데 극성보다는 분자량과 분산력이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이 있다라고 앞선 그 내용에서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중요하고 요 또한 지금 그 선택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것은 분산력과 분자량의 증가 패턴 때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때 여기에 지금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제가 아까 앞서서 좀 생뚱맞다고 했는데 저걸 이제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소에 어떤 원소가 붙어 있다.
그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염소일 수도 있고 브로마이드일 수도 있고 아이오다인일 수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뭐 여기서 뭐 수소결합이 되건 말고, 예를 들면 HF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 할 수 있죠. 뭐 그건 또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게 공유결합이고요. 또 다른 분자와 또 다른 분자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지금 분자간 인력이란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분자와 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유결합은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분자 내 상호작용인 거예요. 분자 내 상호작용. 여러분, 분자 내 상호작용과 분자 간 상호작용의 의미를 알겠어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분자를 구성하는 그 내부적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 하나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분자 간 인력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말로 내가 안에 뭐 이런 뜻이고 간은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끓는 점은 누구가 주 영향이 될까요? 바로 요 분자간 인력이 바로 끓는 점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즉 액체가 됐건 기체가 됐건 분자 내 상호작용인 공유결합은 변치 않아요. 즉 액체 상태로 있어도 H하고 X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요. 기체 상태로 있어도 HX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된다 등의 상호작용, 어떤 그 상태 변화는 누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다? 분자 간 인력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니은 선택지는 분자 내 상호작용으로 여기에 있는 상태 변화 혹은 뭐 끓는 점, 녹는 점 그런 것들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거기서 그냥 니은 선택지는 나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처럼 익숙하면 끓는 점인데 공유결합 바로 나가리.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결합과 뭐 분산력, 분자량, 끓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향성으로도 니은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끓는 점을 물었는데 분자 내 상호작용인 공유결합과 연결한다? 그냥 무조건 나가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상태 변화는 이게 지금은 끓는 점을 물었지만 당연히 이게 녹는 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상태 변화 모두 무엇에 의한 분자 간 인력에 의한 것으로 이 시스템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다른 것들이랑 연결했기 때문에 제가 시작부터 좀 이게 뭐냐면 엄한 것들이랑 연결했다. 생뚱맞은 것이랑 연결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니은 선택지는 나가리.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앞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바로 HF와 같은 저분자량 물질의 끓는 점은 누구? 수소결합이 주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HI, HBr, HI의 패턴은 분산력과 분자량 증가에 의해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지만 난데없이 여기 있는 HF는 같은 그 산소제나 수소지만은 분자량이 작아도 수소결합을 통해서 끓는 점이 확 올라간다. 이 얘기는 앞서서 억수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기출 문제 등이나 뭐 중요 연습 문제들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수소결합은 뭐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수능 기출이지만 뭐 서울대 입시 화학경시 대회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화학 문제에서 저 수소결합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결합 잘 정리하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